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2030 여자들 마인드 문제 가장 큰 책임은 누구일까? 라는 영상에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 이야기 먼저 하시죠. 중국이 학계 출산율이 장난 아닙니다. 속도로 본다면 우리나라보다 빨라요. 2022년도 1.07, 2016년도는 1.8이 넘었어요. 이 속도로 가면 우리를 제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등이잖아요. 이 속도로 가면 중국이 1등 할 것 같은데 중국에서 이번에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저출산 대책이. 우리가 계속 1등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대로 가면 중국이 나중에 역전해가지고 중국이 1등 할 것 같았는데 강력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누구 입에서? 시진핑 입에서 나왔어요. 자, 국민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여자는 집에서 애나 낳아라. 중국의 저출산 전략. 자, 시진핑은 전국 여성 대표회의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답니다. 중국 여자들아, 사회인 역할보다는 가정과 결혼에 충실해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제목은 보면 좀 여연 느낌이지만 일단 시진핑이 이야기한 거는 그겁니다.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일본처럼. 즉 과거에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자는 가정에서 육아와 그리고 출산, 살림을 책임지는 역할 분담 모델로 가겠다는 겁니다. 가부장제 쪽으로. 한국, 중국, 일본 다 여자들한테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기회를 줬어요. 유럽도 줬죠. 미국도 줬고 북미도 줬고 남미도 줬고 동남아시아 쪽도 다 줬어요. 전 세계적으로 여자들이 과거에 비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사회 진출 기회도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유독 보면 아이를 안 낳는 쪽이 어디냐?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중화권이에요. 나라로 보면 싱가포르, 뭐 마카오, 홍콩, 대만, 중국, 일본, 한국이에요. 지금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동네가 이쪽입니다. 여자들은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동안에 사회 진출하면서 꿀을 많이 빨았는데 이제 그거를 빼뜨려고 하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유지되려고 하면 인구가 이런 식으로 박살나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아이를 낳아줬다면, 출산을 했다면, 일본 같은 경우가 먼저 이걸 시작했죠. 저출산 현상이. 결국 일본에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일본의 경제단체와 일본의 정부는 남성 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일본은. 그리고 일본의 여자들도 수용했습니다. 즉 여성 스스로도 남자가 생계부양자 역할을 맡고 여자는 가정의 책임을 맡고 가계보조 즉 파트타임 등을 통해 가지고 서포트하는 쪽으로 일본 여자들은 수용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하겠다는 게 이거예요. 일본 모델로 가겠다는 거를 시진핑이가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전략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유럽 모델을 계속 이야기해요. 막 기사들 보시면 일본식으로 가자는 이야기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유럽 뭐 독일 모델을 우리가 벤치마킹 하자, 뭐 프랑스 모델, 북유럽 모델 이런 이야기는 해도 일본 이야기는 별로 안 해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OECD 국가로 본다면 일본이 출산율이 낮은 나라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본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유럽의 그 학계 출산율이라는 게 이민 온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기 때문에 착시 효과가 좀 있어요. 우리는 일본 모델이 맞다니까요. 유럽 같은 경우는 동거라든가 혼외 출산 그리고 또 정부의 어떤 세금 등을 통해 가지고 세금이 높잖아요. 그 나라들은. 그러면서 지원을 많이 해주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유럽 모델로 가려고 한다면 세금도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걸로 이제 지원해 줘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회복지 비용 부담이 급증할 건데 그런 게 현실화되기가 쉬울까? 저는 좀 퀘스천 마크예요. 오히려 지금 일본이 걸어갔던 길 물론 이후에 중국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번에 시진핑이 말한 것처럼 여자는 집에서 애나 낳아라 이런 쪽으로 만약에 간다면 그러니까 보조적 역할로 해라. 설령 일을 해도 파트타임 등을 통한 보조적 역할을 하는 쪽으로 중국이 방향을 잡는다면 중국의 학계 출산율은 반등할 거예요. 지금 중국의 경제가 상당히 안 좋죠. 그로 인해서 젊은 친구들의 학계 출산율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일본도 예전에 뭡니까? 취업 빙하기 때, 아시아 금융위기 때 결국은 일자리는 제한적이고 그 제한적인 일자리에 있어서 남자를 선택한 거잖아요. 중국도 분명히 비슷한 상황이죠. 경제는 안 좋고 일자리는 없는데 남자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일본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되시는 거는 좀 보죠.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용기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한민국 정치권들이 표 때문에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야 뭐 독재 국가니까 밀어붙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야기 좀 한번 하시죠. 아까 원래 이번에 리뷰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2030 여자들 마인드 문제 누가 가장 큰 책임인가? 저는 이게 저도 뭐 계속 생각을 정리하면 할수록 근본적인 원인은 남자예요. 오냐오냐를 받아준 남자. 구로다 가사히로 씨가 말씀하신 거. 그래서 뭐 이제는 뭐 3이랑 하자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아니고요. 당근과 채찍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3이라는 좀 심한 거고 요새 젊은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한다던데 그런데 당근과 채찍을 줌에 있어서도 이거를 비율을 잘 조절해야 될 거겠죠. 당근과 채찍과 관련되어서 미국에서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이 기사를 한번 보시면 2015년도 기사인데 미국에서 연구한 건데 채찍이 당근보다 2~3배 효과가 있대요. 우리가 채찍이라는 거는 일종의 처벌이죠. 당근은 보상인데 미국의 워싱턴대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실제로 인간의 행동을 이끄는 데 있어가지고 보상이 낫냐 처벌이 낫냐 이거를 연구를 하니까 보상보다는 처벌이 2배에서 3배 정도 효과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내면 사람의 행동 심리는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에, 즉 불안감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인지저널에 게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남자도 단호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3일안 이거는 아닌 것 같고 3일에 한 번씩은 빼야 된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나간 것 같고 당근과 채찍 해야 된다. 하지만 당근보다는 채찍이 더 필요하다. 효과를 더 얻으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여자들이 하는 말 나는 비혼이야 혼자 살 거야 해놓고 뒤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퐁퐁남을 찾아다닙니다. 크크 하셨어요. 일단 결정사 요새 장사 잘 된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메이저 중에 하나인 듀오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최근에 잘 나가는 카테고리가 결정사 대표분들이 운영하는 채널들이 잘 나가더라고요. 구독자도 잘 늘고 조회수도 잘 나와요. 그리고 국제연애 커플들, 국제결혼 커플들도 조회수가 잘 나와요. 이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죠. 남자들은 국제연애, 국제커플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여자들은 결정사, 물론 거기도 남자가 있지만은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들, 본인이 여자라고 댓글을 직접 쓰거든요. 여자들이 비율이 높더라고요. 하여튼 트렌드는 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댓글에 보면 설거지론이 터진 이후에 한국 남자들이 진정으로 깨달은 건 하나죠. 한국 여자는 장점이 없습니다. 저도 다른 나라 여자랑 비교해보면 장점이 없어요. 이거를 혐오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냥 팩트예요. 만약에 이 말에 대해서 화가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한번 반박을 해주세요. 아무리 봐도 한국 여자가 정말 다른 외국 여자와 비해서 이거는 정말 좋다 이런 거 없어요. 외모? 외모에서도 뭐 탑은 아니고 성격? 그것도 아니고 내조? 아니고 뭐 특별한 장점이 없어요. 지금 과거의 어머니 세대들은 장점이 많았죠. 지금 젊은 여자들은 없어요. 과거 한국 여자랑 지금 한국 여자는 다른 거죠. 하여튼 그렇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그 수많은 부당한 취급을 받고도 감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한 퐁퐁 호구남들 탓이지. 남자들이 그런 거 안 받아줬다면 여자들이 저랬을까? 가까운 일본 남자가 이미 증명해 줬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본 남자들처럼 단호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그냥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뭐 3일에 한 번씩 패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인권적이지가 않으니까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둠에 있어가지고 당근보다는 채찍을 미국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당근보다는 채찍을 많이 쓰래요. 그게 더 효과가 좋대. 그것도 2배, 3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참조해서 남자들이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우리 후손들, 동생들, 조카들, 아들들, 남자들이 행복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